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공유드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공유를 드리는 분석 과정과 시각자료, 분석 결과 등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유드리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분석 결과만 가져다 쓰게 되더라도 그 지적재산권의 법리 해석을 위한 근거로서 이 공개방송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를 컨택을 통해서 목적을 밝히시면 저희가 공유드릴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국내 총생산 2021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됐죠. 이것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지금 견인해주고 있는 산업 부문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의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부의 증식이 가능해진 중화인민공화국, 2008년도서부터 미국을 좀 깔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폭발적으로 개발의 성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미국의 투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들의 시스템은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왜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이 커플링 되는 듯 하면서도 디커플링 되는지를 명확하게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2분기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의 총합 국내 총생산 GDP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됐어요. 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6.5%, 이와 같이 미국은 2021년 들어와서 이 국내 총생산 실적의 개선세가 2020년 4분기서부터 지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죠. 다만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멈춰선 다음에 그 다음 분기이기 때문에 기저효과, 착시효과가 나타나게 됐죠. 착시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미국은 2020년도서부터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이 실물경제 개선세를 매우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지금 개선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상위 자료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파란 선으로 나타냈고 검은 선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나타나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 들어오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정확히 언제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세가 출발이 됐냐면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2021년 3분기에 미국의 물가가 2.6%를 기록했는데 6월에 들어와서는 얘가 5.4%까지 매우 단기에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상품들,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기업 지분 가치도 상승되게 되고, 주택 가격도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미국의 주택 가격은 여기 검은 선이 여기 희미하게 돼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마킹을 해볼게요. 202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노란 박스를 돌파를 하게 됐어요. 현재까지 계속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발병된 2020년 초부터 상반기서부터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실적 수준을 주택가격이 넘어서게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특정 국가의 경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성장을 견인하게 돼요.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주기, 그리고 10년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부문 또는 제조업 경기가 그 국가의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19 발생된 이후에도 미국이라는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을 매입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갈을 갖고 와라, 모래를 갖고 와라,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로 건물을 만드니까 시멘트 갖고 와라, 거푸집 갖고 와라, 창문, 창틀, 도기 갖고 와라, 이렇게 주문을 내리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우는 과정만 건설업 GDP에 잡히게 되고,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납품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조업 GDP에 잡히게 돼요. 따라서 단순히 GDP 규모가 제조업이 더 크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 거야, 그러한 정책이 성과를 발휘할 리가 없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경제 위기가, 자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됐을 때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를 대규모 토막 공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정을 진행한 이유가 타 산업 부문의 파급력이 가장 큰 부문, 건설업 GDP에 잡히는 규모는 작지만 이 건설업을 띄움으로써 제조업 경기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원했다면 부동산 경기를 잡아두고서는 그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실수를 우리는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 왔었죠. 자,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부동산 부문 외에 설비 투자 부문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을 나타나게 됐어요. 이 노란색 박스를 넘어서게 된 게 2021년에 들어와서야 넘어서게 됐고, 부동산 부분은 2020년에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이 자료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환율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게 미 달러의 유동성 증감을 결정하는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이 견인되고 있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부동산 호경기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 국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그 나라의 부동산 주택법을, 주택가격 상승 현상을 막겠다, 출발에서부터가 실패할 수뿐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2018년 6월 공개방송이 진행된 이래 지속해서 진척 과정을 공유해 왔죠. 이제는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미국은 부동산 부문이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동산 부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을 제외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는 1980년대까지는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공산주의 체제를 갖췄으면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몸과 머리가 좀 다른 프랑켄슈타인에 가깝죠. 보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 분기 대비로 좀 착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전 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이 착시 효과가 발생된 이후에 2020년 4분기서부터 지금까지 얘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중국은 이와 같이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전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유한 바 있죠. 얘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환율을 나타내게 됐고, 여기에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중간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게 average velocity예요. 그러니까 평균 상승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위치하게 되면 여기가 차이나의 이 환율의 약세를 나타내게 되고, 이 밑으로 가게 되면 미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게 돼요. 2018년도서부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산 제품에 대한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동일하나 얘가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중공의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은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약세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안화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2018년 아니죠, 2019년 08월에 중공의 물가가 2%대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2021년 01월에는 5%가 넘는 물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약세 구간에 잡아두게 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부과에 의한 중공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좀 상쇄시켜 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20년 01월이 되어서 보니 코로나가 발생됐지 안 됐지 공산당을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01월에 물가가 중공의 물가가 5%가 넘는 수준이었었죠. 따라서 중공은 향후에 이제 이 물가의 상승세를 둔화를 시키거나 또는 침체를 만들어야지 되게 되는데 때마침 코로나19가 발병되게 되면서 02월에 중공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자,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의 개선을 위해서 미 달러 공급 확대를 하게 됐지만 중공은 그럴 수가 없었죠. 과도한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중공 공산당은 지속해서 물가를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서 2020년 내내 줄이면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때까지 위안화 공급을 줄여오게 됐어요. 그들의 공산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한 그 자칭 우월하다는 자기네들의 국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산당은 판단을 내리게 되게 됐고 그래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바로 여기에 경유지에 바짝 붙어 있는 중이에요. 자체 정책으로 현재 2020년과 같은 통화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중공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중공산 제품이라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 중공에서 만드는 자동차도 고가의 자동차가 있죠. 얘와 벤츠를 두고 두 개 중에 같은 가격을 주고 어떤 거를 구입하겠습니까?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중공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와 같이 중공이 부를 매우 많이 축적하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부를 축적하는 매개체가 되게 되는 주요한 상품들의 퀄리티는 가격이라는 절대적인 메리트를 빼고 다른 경제 상품과 비교를 하게 되면 고객이 느끼게 되는 편익, 베니핏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를 못하게 되게 돼요. 근데 스스로의 정책에 의해서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충분하지 못한 위안화 유동성 공급 규모에 의해서 중공의 국내 총생산을 비롯한 주요한 경제지표에 둔화를 넘어선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지 되겠죠. 미국 살펴본 것과 똑같이 이제 중공을 부동산 부문과 설비 투자 부문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중공은 지속해서 국가의 모든 토지는 사유화될 수 없다. 국유화다. 또한 노동자가 피곤하게 일을 하고 온 다음에 몸을 뉘을 곳이 주택인데 그걸 갖고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고 장난을 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개념이게 되죠.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계속 이와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서부터 중공의 주택가격 지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즉 중공의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밑에를 보게 되면 제조업 생산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 박스를 나타낸 바와 같이 2021년, 2020년 말서부터 중공의 제조업 생산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고, 왜? 얘가 바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01월에 물가가 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중에 위안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이고, 중공은 마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한 것과 같은 부동산 규제에도 성공했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한 것과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의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를 모방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환경,
등을 면밀히 따져서 자국에 최적화된 정책이 진행됐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위안화 유동성 공급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중공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제조업 생산 지수 자체도 침체 현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방향성, 중공의 정책이 만든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 방향성이 수렴할 수뿐이 없게 되고, 중공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고, 세태기에 이른 이후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함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윤회 과정은 종결이 되게 됐지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동기를 넘어서야 되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동조가 됐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미국과 달리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승생애가 출발조차 되지를 못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매우 자주 진척도를 살펴봤었고, 요 자료를 한 단계 더 인덱스 리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자료가 되게 돼요. 미 달러를 환율 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와 미 달러 화폐의 차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 달러 유동성의 증감에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의 증감을 만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 지표의 활성화, 비활성화가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미국의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동조됐을 뿐이 없죠. 자,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주기가 진행되고 있고,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호경기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미국의 주식 가격 지수도 점점점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오고 있고,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방 방향성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동조되게 됩니다. 물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공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이와 같이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의 방향성에, 미국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죠. 맷돌을 머리 위에 메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면서도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자기네 국가 체계가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도취된 나머지 머리 위에 맷돌을 짊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상해종합주가지수는 고점도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해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동조된 글로벌 경제 호경기의 훈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주식가격지수에 없는 맷돌을 위에 메고 있는 현상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자체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락 추세고, 중공 공산당이 만든 정책에 동조되는 정책을 만든 국가들은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이 맷돌을 메고 있는 모양을 주식가격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의 결과만을 함축적으로 주식가격 차트의 시각화를 통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매번마다 평일 퇴근하신 늦은 시간 가족과 보내셔야 될 소중한 여가 시간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교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지독, 중독, 고독 3덕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3덕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된다는 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모두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네이버 앱 경제지표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의 경제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된 이러한 시기에 가격 차트만으로 자신의 소중한 돈을 몰빵하거나 하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더 선진화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된 과거와는 다른 천지가 개벽된 용이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화두를 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